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투표 3일 차인 어제 당원 투표율이 60%를 넘어섰고요. 역대급 최고 흥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 내일이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최종 투표율은 65% 정도로 예상됩니다. 탄수화물 안 끊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자, 지난 1일, 2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또 ARS로 진행되는 당원 투표는요. 이 투표율이 어제까지 61.46%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6천 명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민 여론조사도 첫날 이미 답변 완료율이요. 70%를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최종 투표율 70%를 넘기면 한 달 동안 탄수화물 끊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투표율이 미치지는 못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지금 역대급 흥행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최 교수님. 네. 이런 경선의 열풍과 에너지가 과연 본선까지도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거고 네. 뭐 물론 본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여요. 양측이다. 네. 여야가 사실은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선보다 이번 대선이 상당히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높아질 거고요. 또 결집하는 부분, 그러니까 진보 보수로 나눠서 결집하는 결집력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져요. 결국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근소한 차이는 어쨌든 이제 중간층에 있는 분들, 중립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가 중요할 텐데 앞으로 이제 야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두 사람의 경쟁, 또 인물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집력과 아니면 아주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 각 후보 캠프마다 손익계산에 분주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양강을 형성하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며칠 전부터 계속 이 흥행 열풍에 유리한 건 서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전국 한 245개 당협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 한 160개 정도 되고요.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뭐 수만 명의 당원들을 서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선거도 첫사랑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저희는 이제 당원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저희가 우세하고 65% 정도, 65% 전후가 되면 저희가 확실하게 이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특히 2040이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 이 2040 중에서 특히 남성 비율이 한 80%에 육박한다. 이게 어떤 홍준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2030-40의 남성들의 어떤 바람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2차 경선 이후에 급증한 신규 당원을 두고도 윤 후보 측과 홍 후보 측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9월 이후에 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 증가한 당원들을 보면요. 20대, 30대, 40대의 비중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좀 열어보니까요. 여전히 50대 이상의 비중이 65.6%로 또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높은 투표율이 이 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심이 결집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홍 후보의 추격세를 지지하기 위한 표심인 건지 이건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긴 한데요. 자,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표심을 호소하는 후보들의 발걸음도 아주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면서 민심 그리고 또 당심을 모두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해법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답습하고 강화하는 거 아니냐. 아니 로봇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봇 뒤집는 건데 그것 가지고 또 그 인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여성분인데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길 가다가 눈사람 그냥 발로 차서 부시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은 평생을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손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역시 대장동 의혹 규명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정면 승부를 펼칠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뭐 당연한 전략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요. 투표하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게 당내 경선이지만 지금 당내 경선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의 목적은 정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네.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요소도 작용하지만 실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요, 이 당내 경선에도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 후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본인이 우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표심에는 사실은 본선에 나가서 누가 경쟁력 있나 하는 부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이 막판 표심 호소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요, 어제 하루 남대문 시장과 서울 연남동을 연이어 찾기도 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표심 잡기에 분주한데요. 부인 이순삼 씨와 한때 경선 라이벌이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총출동해서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은행원 출신입니다. 어느 날 지금의 남편 홍준표를 만나서 40여 년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무섭게 알려진 남편, 속마음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남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남편 예쁘게 봐주시고 한번 믿어주세요. 젊은이들이 지지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후보, 홍준표 후보, 두 후보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